이번 주 세미나는 32기 박석희 학생이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석희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부터 보여드릴게요. 목차는 일단 제가 워낙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먼저 자기소개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기소개 드리고 게임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게임 쪽 직업의 전망 그리고 마치면서 드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18학번 32기고요. 학번은 정컴이고 현재 휴학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게임 동아리 EXP의 회장을 맡고 있고 EXP를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208명의 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게임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게임을 제작하는 활동을 막 했었던 스마일게이트 챌린지 시즌 1 수료자고요. 동아리 일과 또 휴학이 겹쳐가지고 이제 학회를 거의 못 나왔습니다. 또 학교에 오기 싫어서 휴학을 했는데 동아리 일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더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는 당분 학교를 안 올 예정이고요. 롤, 던파, 사이퍼즈 등 주로 이제 3 게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PCRC 분들하고 얼굴은 뵌 적 없는데 게임은 좀 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석준이의 소개로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들고 왔는데 막상 여기 계신 분들이 게임에 얼마나 관심 있을지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게임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2번 운동 경기나 시합, 3번 경기의 횟수를 세는 단위. 이건 그냥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단어고요. 사실 이런 용어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임은 주로 온라인 게임 또는 PC 게임을 얘기를 하죠.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게임의 분포인데요. 전 세계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분포를 봤을 때 주로 저희는 제너럴, 일반적인 평범한 게임들이 이제 다른 게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게이밍 유튜버들, 그러니까 게임을 방송하는 사람들과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 외에 주변에 있는 게임들을 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2, 콜 오브 듀티,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리고 위에 있는 슈퍼 스매시 저거는 이제 스매시 브라더스, 닌텐도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주로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크게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장르가 구분되는데요. AOS와 FPS 장르의 온라인 게임이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유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성을 띠는 게임의 플레이어와 콘솔 게임 등의 플레이하는 게임이 거의 겹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시면은 다른 것과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또한 도타2도 혼자 동떨어져 있습니다.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 콜 오브 듀티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리고 게이밍 유튜버들과 일반적인 게임들은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한마디로 이런 일반적인 게임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임도 여러 개를 해봤겠지만 AOS 같은 경우에는 AOS를 하는 사람만 있고 또는 콘솔 게임을 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콘솔 게임을 해봤지만 롤을 안 해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롤은 해봤지만 콘솔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장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나씩 드릴 텐데 일단 AOS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온라인 대전 전략 시뮬레이션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게 됐냐면은 AOS라는 게임 자체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한 게임에 최대한 많은 장르를 짬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AOS이기 때문입니다. AOS는 전략, 액션, PVP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진입 장벽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150가지 정도에 달하는 캐릭터들이 각각 다른 기술, 패시브까지 포함한 5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총 750가지의 750가지의 기술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외우지 않고도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게임을 자동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아군과의 호흡도 맞춰야 하며 게임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상당히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주요 게임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히오스, 도타2, 사이퍼즈, 펜타스톰 등 모바일 게임도 있고 히오스는 이제 대회가 사라졌죠. 모바일 게임도 있고 PC 게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F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AOS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요. 정확한 뜻은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따라서 1인칭이 아닌 3인칭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FPS가 아닌데요. 배틀그라운드는 1인칭으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으니 FPS 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플레이어가 주인공 시점에서 진행되는 가상 현실이며 많은 작품들이 뛰어난 그래픽을 갖추고 비디오 게임의 3D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쟁 상황을 그려낸 가상현실이 많아요. 그리고 총을 발사하고 상대를 죽이는 되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주요 게임으로는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서든어택, 카스 등이 있으며 뭐 배틀그라운드는 FPS의 정확한 뜻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냥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MMORPG인데요. 요새 인기가 많은 메이플 스토리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도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AOS와 FPS는 직접 접속하지 않으시면은 자신의 캐릭터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MMORPG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접속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여 그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에 내가 접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스 몬스터를 못 잡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MORPG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꺼도 지속되는 세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주요 게임으로는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콘솔 게임인데요.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한 장르들과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은 주로 싱글 플레이, 솔로 플레이 게임이 많으면서 대다수의 게임이 일본에서 제작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런 시국에 죄송합니다. 일본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주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저 녀석을 이겨야겠다라는 경쟁 심리가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 일본인들은 굉장히 안쪽으로 돌아들고 상대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즐기는 걸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AOS나 FPS 장르가 상당히 인기를 끌지 못하고 오히려 콘솔 게임이나 솔로 게임처럼 자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많이 발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솔 게임들은 주로 일본에서 발매되고 있고요. 주요 게임으로는 몬스터 헌터, 파이널 판타지, 세키로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게임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이제 게임을 몇 번씩 해보셨다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일단 왼쪽에 이제 애니메이션 나루토라는 것에 등장하는 지로고 선생님인데요. 인간이 5명이나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다라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상대를 도발하기 위한 대사였는데 이게 AOS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현자의 발언이라고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저게 어떤 게임에 대한 문제점이냐면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팀 게임에 대한 문제점인데 팀 게임이란 건 사실 나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명이 있다면은 5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잘해야 되는데 뭐 이제 대학을 다니시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같이 함께하는 과제 주로 실험 과제들이 그렇게 되겠죠. 보고서를 쓸 때 원래 혼자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쓸 때 이제 한 명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게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라는 아주 현실적인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과 게임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게임의 전망인데요. 이제 뭐 게임 하면은 이제 주로 생각나는 게 프로게이머와 게임 개발자죠.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릴 때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했던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인식이 좋지 않았던 직업이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선수들이 계속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e스포츠로 인정을 해주면서 점점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볼 때 딱 스포츠 선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 연예인, 예술가처럼 화려한 명성과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으나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해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축구 선수나 아니면 연예인들을 생각해도 저희들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묻히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프로게이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워낙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은 재미있고 나는 이쪽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막상 게임을 직업으로 가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이건 게임 개발자 뒤쪽에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건지 잘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게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이거 게임 만든 게 너무 망게임이다, 너무 못 만들었다, 내가 만들어도 이보다 잘 만들겠다 이제 하면서 시작하는 게 게임 개발자인데 사실 게임을 하는 것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제 국내 역시 게임 개발자에 대한 인식 역시 좋지 않고요. 이제 게임 개발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각 분야별로 작업을 하며 담당의 분야에
분야에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편화성도 높아야 하며 아이디어도 뛰어나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가 ESP 게임 동아리에서 게임 메이크를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프로젝트로 담당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트팀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캐릭터의 성격은 어떠한지, 나이는 어떤 건지, 이름은 뭔지, 직업은 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짜고 아트팀에게 드려야 아트팀이 그제서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아트팀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만들었던 게임 작업인데요. 보시면은 글씨를 개발사를 썼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픽팀에 뭐가 필요한지, 프로그래밍 팀에 뭐가 필요한지, 기획은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말을 보고서를 짜요. 원래는 워드로 치는데 저 때는 급해가지고 글씨 썼었고,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시험도 해보고 저렇게 제작을 하다가 잠들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야 이거만 왜 이렇게 됐어?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처음 게임을 만들 때는 굉장히 이번에는 꼭 열심히 만들어서 완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면은 점점 그냥 놓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기 시작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게임 제작이라는 게 한 6개월 잡고 시작을 하면은 6개월 만에 완성할 만한 게임이겠다 싶고 잡으면 거의 한 1년 반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라는 걸 혹시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진짜로 게임 개발로 먹고 살 마음이 있는 건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면서 이제 제가 PCRC를 거의 안 나와가지고 사실 다들 모르실 텐데 앞으로는 노력을 하게 해볼 테니 앞으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혹시 뭐 배는 고프고 방학 때 학교를 나오기 싫은데 학교를 나와야 되고 밥 먹을 사람 없고 하면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와서 밥을 사드릴 테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